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을 이 복잡 미묘한 감정, 바로 공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감.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멋진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공감하는 것을 그렇게나 어려워할까요? 왜 나도 모르게 공감 능력이 무뎌지거나 때로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그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위로랍시고 건넨 말이 오히려 친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바람에 분위기를 더 싸늘하게 만든 경험이요. 또는 소중한 연인이 속상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그 깊은 마음을 미처 읽어주지 못해서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요. 도대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온전히 느끼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을 마치 내 것처럼 경험하고 이해하며 그에 맞는 따뜻하고 섬세한 반응을 보이는 정말이지 고도의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토록 버벅거리고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환경과 우리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유들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그래야 성장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기보다는 항상 나 자신의 시선,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감정에 비추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곤 하죠.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하소연하면 우리는 무심결에 에이 그 정도면 괜찮지 뭐. 나도 옛날에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도 겪으면서 다 이겨냈어. 라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뭐. 같은 위로인 듯 조언인 듯한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친구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상태를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과거 경험과 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친구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재단하고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공감을 가로막는 매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들 각자의 독특한 삶의 경험과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나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해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세계에 너무나도 깊이 몰입해 있어서 타인의 세계로 마음을 확장하고 깊이 이해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타인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감정 과부하와 피로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처리하고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섬세하게 헤아리고 보듬어줄 정신적, 감정적 여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인데 거기에 타인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까지 섬세하게 처리하려니 당연히 감정적인 피로가 극심하게 쌓이는 것이죠. 특히 감정 노동이 매우 심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감정 소모와 피로가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상담사나 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인 피로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누적되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견고하게 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공감 번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감정적 소진 상태에서는 타인의 깊은 슬픔이나 격렬한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다가 과부하로 인해 결국 다운되거나 버벅거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감정적인 과부하에 걸리면 공감 능력이 일시적으로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관리하고 충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 본연의 방어 기제인 불안과 취약성 회피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에 나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깊은 슬픔을 마치 내 것처럼 함께 느끼고 그들의 진정한 기쁨을 마치 내 것처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감의 과정은 때때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깊은 상실감이나 슬픔에 공감하다 보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비슷한 상실감이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올라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나도 같이 아프거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끓는 뜨거운 물에 손을 대기 싫어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고통이나 불편함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회피 반응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 감정적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거나 약점이 된다고 학습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타적인 행동을 넘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기제가 공감을 가로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타인의 고통에 대한 면역 또는 둔감화입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매일같이 수많은 사건, 사고와 타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소식들이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점차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타인의 고통과 비극을 접하면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둔감화 이모셔널 너밍라고도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재난 소식, 끊이지 않는 전쟁, 불행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어 기제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나도 많이 봐서 더 이상 감동이나 슬픔을 느끼기 어려운 것처럼 현실에서 벌어지는 타인의 고통과 비극에도 쉽게 무감각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5번째는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소통 방식의 변화와 기술 의존입니다. 요즘 우리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대면 소통보다는 문자 메시지, SNS, 이모티콘, 화상통화 등 비대면 소통 방식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소통 방식은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상대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의 미묘한 톤, 손짓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놓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감은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해석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표현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묘한 감정, 상태나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해야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나 괜찮아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짧고 단편적인 한마디만 보고 정말 괜찮다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그 친구의 얼굴 표정, 눈빛, 그리고 미세한 목소리 떨림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상대방의 진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소통 방식은 이러한 중요한 비언어적 정보를 포착할 기회 자체를 현저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연습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 우리의 공감 근육이 퇴화하게 되는 안타까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소통의 편리함 속에서 인간적인 교감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완벽주의적 사고 또한 공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감의 본질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판단 없이 함께 느끼며 그 옆에 존재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체 뭘 해줘야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내가 무슨 마법 같은 말을 해야 이 사람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지나친 고민과 압박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감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완벽한 공감을 하려다 보니 오히려 위축되고 서투른 공감이라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쉬운 문제조차 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속상했을까, 마음이 아프다 같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 어떤 완벽한 해결책이나 조언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감은 정답을 찾는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그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수한 과정이니까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왜 공감하는 것을 그렇게나 어려워하는지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중심적 사고의 덫, 현대인의 감정 과부하, 무의식적인 불안과 취약성 회피, 미디어에 의한 감정 둔감화, 디지털 소통으로 인한 인간적 교감의 단절, 그리고 완벽주의적 사고의 함정까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소중한 공감 능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감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감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공감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함께 행복과 성장을 나누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니까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그의 이야기를 그의 관점에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감의 강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복잡한 감정에도 더욱 잘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공감은 타고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과 성실한 연습을 통해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감 능력 향상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감 지수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살아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